지문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겹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지. 겹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읽어볼게요. 선우는 이번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할 곳을 알아보던 중에 며칠 전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 정리를 돕는 봉사자를 구하는 공고를 확인하였다. 봉사활동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마침 선우는 다음 달에 있을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친구 4명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첫 모임을 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 침수된 집 정리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이 다행히도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봉사활동 4시간 플러스 경시대회 준비를 다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봉사활동 시간이 12시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선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윤리의 충돌이 생긴 거죠. 충돌이 생기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하나는 뭐예요? 칸트적인 방식하고 공리주의 방식, 벤담에 대한 생각. 어느 게 더 나한테 좋은 거냐? 사회적으로 좋은 거냐? 내가 질문을 할게요. 뭐 이 질문 아니고 뭐 다른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시간이 변경이 된다는 홍보가 왔다. 12시부터 변경이 된다는 홍보가 왔다. 그래서 만약에 12시부터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니면 뭐 2시간 늦게 10시부터 봉사활동이 시작돼서 4시간 봉사활동인데 2시에 끝난다. 그리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생으로 다 겹쳐가지고 12시부터 4시간 그러면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봉사활동. 그러면 그 오후 1시간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친구 4명하고 같이 하니까 4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거고 2개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도 된 거고 이런 이제 복잡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딜레마라고 그러죠. 딜레마.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 머릿속에 정리해서 일단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1번 상황을 바꾸면 1분만 겹치게 해보자. 8시가 10시로 변경. 요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요. 만약 제가 선우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같이 수학 정시대회 준비를 하는 친구 4명에게 시간 변경이 괜찮은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봉사 시간이 8시에서 10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4시간 봉사를 한다고 하면 2시에 끝나게 되고 그럼 2시 이후로 만약 이 친구들이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옮겨서 봉사활동을 하고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시간에 불가능하다 하면은 봉사를 10시부터 12시까지 참여하든지 해서 다 마치지 않고 나와서 이 수학 경시대회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뭐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 4명이 동의해 줄 가능성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만약에 되면 좋겠지만 그 4명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4시간을 안 하고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봉사활동을 4시간을 채울 거냐, 그러니까 2시간을 희생하는 거를 스터디 2시간을 희생할 거냐, 봉사활동 2시간을 희생할 거냐 해서 봉사활동 2시간을 희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약속이 먼저 잡혀있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호까지 5명이 합쳐서 합의된 약속이지만 봉사는 자신이 원해서 하는 개인적인 약속이고 또한
시간 변경에 따른 책임이 내가 시간 변경을 해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주최 측에서 시간 변경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봉사 시간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경시대회 연습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다. 좀 이따 다시 이해지? 8시에서 10시로 변경이 됐어? 솔루션이 뭐야? 저도 우선 같이 경시대회 준비를 하기로 한 친구 4명에게 동의를 구한 이후에 봉사활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친구 4명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12시까지 봉사활동을 하다가 수학 경시대회 준비에 참여하고 동의를 한다면 4시간 모두를 채우고 2시부터 경시대회 준비에 참여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할게요. 봉사활동을 2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봉사활동은 공부보다 더 덜 중요한 건가요? 우선 공부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활동이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집정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당장 급하고 또 사람의 생사가 갈리게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보다 우선적으로 봉사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트가 안 맞았잖아요. 봉사활동을 포기한 거잖아요. 봉사활동을 4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을 포기하고 스타디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동의해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팩트 다시 정리하라고. 8시에서 10시로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솔루션 제공하시오. 지민이 다시 얘기해요. 만약 제가 선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경시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4명의 친구에게 시간을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옮긴다면 이제 봉사 시간이 2시간 미뤄졌기 때문에 그 3시부터 친구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경시대회 준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친구들이 다 시간이 겹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이제 봉사 시간을 10시부터 12시까지 참여를 하고 그리고 10시부터 내가 1시까지 그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는 시간까지 참여를 한 후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2시간을 봉사 시간을 희생하고 만약에 동의 안 했을 때 동의해줬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동의 안 해줬을 때 2시간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 수학 경시대회 스터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시대회 준비 약속이 이 봉사 시간보다 더 먼저 적혀있고 이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우가 참여하게 된 봉사 시간에 참여한 계기 자체가 수학 경시대회에 겹치지 않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봉사 시간을 찾다가 보니 이 침수된 집 정리를 돕는 봉사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미뤄진다면 그 경시대회를 먼저 우선으로 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 수학 경시대회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봉사활동이 수학 경시대회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봉사 시간을 버리고 수학 경시대회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잡혀있는 약속이 경시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지? 저는 우선 친구들에게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지 물어본 후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면 늦추고 만약에 친구들이 맞는 시간이 없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약속보다 수학경시대회를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경시대회는 저를 포함한 5명이 하는 활동이어서
여러 명에서 한다고 볼 수 있는 봉사활동보다 제가 해야 할 몫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으면 이런 얘기 둘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까 그 지민이 얘기 잘했는데 일단 선약이 수학이다. 두 번째 4명과 합동이다. 세 번째는 만일 그 시간에 수학경시대 준비가 있었다면 봉사활동은 신청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요 지문으로 한번 보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앞에 부분 똑같고 일단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스터디도 하고 싶어. 그런데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해 보는 거지. 야, 우리 스터디를 한 3시부터 하면 안 될까?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어. 안 돼. 우리 1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1시에 하자. 그쵸? 그러면 그때 이제 딜레마 상황이 생긴 건데, 그러면 아까 지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봉사활동을 내가 정했을 때 수학경 시대에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정했기 때문에 나한테 우선순위가 뭐다? 수학경 시대의 준비였고, 두 번째, 이건 함께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빠지게 되면 4명한테 주는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반면에 봉사활동은 내가 빠지더라도 그 피해가 굉장히 여러 명한테 분산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측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경시대회 시간하고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 아무래도 나한테 우선순위가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 봉사활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아직도 내가 학생이고 수학경시대회가 중요하고 나머지 시간에 차순위였기 때문에 차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원래 순위가 높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지가 얘기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뭐 생명의 위험, 급박하다. 본문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 어디에도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 정리를 돕는다고 그랬지 이게 급박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생명의 위험 같은 경우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아.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할 때 많이 쓰면 좋은 줄 알고 자꾸 더 갖다 붙이려는 거를 하거든요. 답안지를 많이 쓰면은 플러스 점수를 줄 줄 알고 자꾸 답안지 양을 늘리려고 하는데, 양을 늘렸을 때 감점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 필요한 얘기만 딱딱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면접을 보는 교수의 입장을 생각해 볼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냐. 이게 학생하고 교수하고 입장차가 되게 커요. 교수는 오늘 아주 짜증나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뽑아도 돼요. 들어오는 사람은 되게 들어오고 싶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니네 안 들어와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한 소리를 자꾸 더 한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사족을 붙인다든지 팩트에도 없는 얘기 붙이면 이게 AI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여서 플러스 점수를 줄 가능성보다는 감점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술을 하거나 면접을 할 때는 구태여 묻지 않았는데 자꾸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얘기해야 될 것만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된다. 그럼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 상황을 좀 완전히 바꿀게요. 완전히 겹쳤다. 1시부터 봉사활동이요. 일부 선택도 안 돼, 이제. 1시부터 봉사활동이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2시간이라도 하고 갈 수 있었어. 그러면 100% 만족은 아니지만 50% 정도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액션을 취할 수 있었고, 나머지 50%는 액션을 취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100% 둘 다 하는 건 불가능해. 선우가 만약 봉사활동을 선택을 했다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의 숫자가 경시대회를 포기했을 때 피해를 입은 친구 5명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4명, 선우를 포함한 5명에서 준비하는 수학 경시대회와 비교적 규모가 큰 봉사활동을 비교했을 때 선우가 참석하기로 했던 곳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피해 입을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봉사활동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먼저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지민이 논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지는 논리가 없어. 일단 지민이 논리 중에 좋았던 건 뭐냐 하면, 행간을 찾은 거는, 시간이 4시간이나 확 바뀌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바뀌면 봉사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렇잖아. 다 8시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12시 뭐 이렇게 뭐 바뀌어 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봉사활동 자체, 즉 침수 정리 작업 자체에 참여할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만약에 그 상황 그대로라면 내가 혹시 참여를 안 하더라도 봉사활동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될 텐데, 이제 나 하나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상황이 된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또 하나 이제 그 이익을 재봐야겠지? 이익을 재봐야 된다는 거는 4명의 스터디의 이익과 봉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교량해 봐야겠지? 그러면 4명의 스터디에서 나는 만약에 선우가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요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오한심의 첫 모임이다. 첫 모임이라는 건 앞으로도 이 모임은 계속 있을 건데, 봉사활동은 1회로 끝날 것 같다. 왜? 지금 침수된 거를 싹 정리하면 다음번에는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타디의 첫 모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음부터 뭐 하자.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거를 받아올 수도 있는 정도. 그러니까 스타디에 5명이긴 하지만 내가 빠져도 이 전체 스타디의 목적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봉사활동으로 인한 편익은 지금 침수가 됐으니까 온갖 지저분하고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의성이 오늘 참여하지 못하면 그분들을 도와줄 기회는 앞으로도 없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버리면 그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오늘 집안에 물이 차고 지저분해서 오늘 저녁 때 축축한 데서 자야 되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는 거지. 그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지한테 내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봉사활동은 왜 여러 명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봉사활동을 하면 예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이익 본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4시간 동안 한 집 들어가서 그 집 정리도 못할 거야. 침수 피해는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집 들어가서 4시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10분에 한 집씩 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예를 들거나 그거를 발표할 때는 무척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잘못 추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교수가 팍 치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할 가능성이 있다. 교수가 팍 치고 들어왔을 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당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 당황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수술실에서 당황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면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의사를 뽑으면 안 되겠군. 그래서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 조심하세요. 이거 의대생 뽑는 거잖아요. 의료 활동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은 많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발생하겠죠. 아주 괴상한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교수가. 그때 뭘 보고 싶은 걸까?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보고 싶겠지. 그때 이제 교수가 이상한 질문하고 나면 일단 pardon me. 한 번만 다시 무슨 말씀이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당황하거나 얼굴 시뻘개지지 말고 이게 그때 생각하란 말이야. 이거 분명히 나 테스트하는 거다.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틀린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 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놀래거나 막 이상하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주 나를 공격하는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는 돌발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교수한테 변명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해서 캄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면 오히려 플러스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문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인데 A, B, C, D, E, F, G, H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A, B, C, D까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 A, B부터.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그렇다. 휴식을 하기 전에 맡은 일은 끝낸다. 그렇다. 일단 여러분이 A, B, C, D, E, F, G, H 중에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본인들이 다 G라고 했는데요. 얼로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C는 읽어볼까? C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네. 휴식을 하기 전에 맡은 일은 끝낸다.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이기적인 사람이네, 그치? 약간 이기적이잖아, 그치? 내일이 중요하고, 이거는 봉사도 좀 해야 되고. 우리 반에는 어떤 애들이 제일 많을까요? 여기 학급이잖아요, 학급 학생의 유형이니까. 여러분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자, 골라봐요. 니네 반에 G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니네 반에 어떤 애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 H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지민이 네 근처에 있는 사람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도 G로 평가할까? 너를 아니면 다르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은 너를 E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평가했을 땐 G인데 다른 사람이 너를 평가했을 때 E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이게 셀프 이론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간다 그러면 이 셀프가 이제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인가? 근데 이게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일치하는 거를 자아의 일치라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가 일치하지 않는 거를 자아의 불일치라고 그래요. 일치되면은 사는 게 되게 편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나는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데 남이 나를 여자로 생각하면 자아의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그 지인으로 보면 염색체로 보면 여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사는 게 되게 힘든 거야. 그 자아의 불일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도 하고 자아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나 보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이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일치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지,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해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냐, 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냐, 너는 어떤 류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뭐 이 정도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반적인 생각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이유를 들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물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 아니라면 왜 아니냐? 바꿀 생각은 없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많다 그러면 왜 그럴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씩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둘 다 G라고 했으니까 내가 물어봐 볼게요.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더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죠? 이게 왜 그래? 왜 첫 번째 아니오를 선택했죠?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 해서 아니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한 선생님은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유는? 저도 그냥 경험을 통했을 때 제 경험에서,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뭐 어떤 뭐 물건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점점 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저도 그렇게 봤지만 그런 것보다도 다문화 가정에 그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봉사활동, 그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 자신이 더 큰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라고 했는데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아니오라고 한 이유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뭐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난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는 G가 아닌 것 같아. 나는 F 같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는 꼭 시험 직전에 공부했던 것 같고, 일단 최대한 미뤘던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너는 내 감정을 이해 못했다라는 소리가 들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G라고 하고 싶은데 가만히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F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성향검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지, 교수가 듣고 싶은 얘기를 꾸며서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교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G라고 쓰면은 무조건 감점일 것 같아요. 아마 원서 내는 사람의 95%가 G라고 쓸 것 같은데. 아니면 한지은 선생님한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C라고 썼으면 교수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너 진짜? 아니요, 한지은 선생님은 좀 인생 오래 살아봤으니까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만족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뭐 거기까지 아는 애가 몇 되겠어. 그래서 C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굉장히 많은 사례를 들어줬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면접에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 근데 F라고 하면은 설명만 좀 잘하면 오히려 플러스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이기적인 새끼거든. 이기적이고 게으른 놈 아니에요, F가. 맞죠?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아니요. 이기적인 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예. 솔직한 놈. 어? 그 다음에 휴식을 하기 전에 맡은 일을 끝낸다. 아니요. 게으른 놈. 근데 인간은 보통 이기적이고 솔직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를 보면서 진짜 질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답은 없는 문제 같고요. 이 사람의 인성검사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바람직성, 이런 인성검사 할 때 보면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사회적 바람직성. 거기에 별표가 딱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검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이런 단순한 검사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좋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검사지를 부모가 볼 수 있거나 이거 갖고 누군가 날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다 적는 게 아니고 좋아 보이는 답을 치면 그 검사 결과가 튀어나와요. 얘는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입사시험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 조금 그렇고 사회적 바람직성, 즉 사람이 좋아하는 데만 답을 치고 솔직하지 않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답이 없어 보인다. 그쵸? 답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내가 솔직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교수님 앞에서 잘 표현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솔직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 보는 누구나가 자기를 포장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자기를 포장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자기를 포장하는데 진실되게 포장하면 돼요. 근데 이제 G나 C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교수가 집요하게 얘의 진실성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런 이해가 있었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F라고 하는 순간 F라고 하는 애들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럼 넌 왜 F냐? 난 다 공부하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성적도 안 올라가는데 남 신경 쓸 틈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도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고 나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았다. 근데 내가 엄마 마음도 잘 모르는데 딴 사람은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아직 수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환자의 마음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앞으로 내가 4년 동안 의과대학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부하느라고 이쪽에 만약에 신경을 못 썼다면 대학을 합격한다고 그러면 공부도 공부지만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교수가 비슷하게 보겠어. 너는 안 되는 새끼라고 보겠어. 고등학교 3학년은 완전체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완전체가 아닌데 교수한테 나는 완전체라고 얘기하는 게 교수한테 긍정적인 사인을 주겠느냐. 나는 완전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완전체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게 더 긍정적인 사인을 주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의 지금 이 의도를. 그러니까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판단하고 아까 그 도표 분석 같은 경우는 그건 정확하게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A부터 H까지 써놨는데 대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나도 처음에 G로 간 것처럼 G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점수 1점도 못 따는 거죠. 근데 다른 쪽으로 간다면 왜 그런 쪽으로 가는지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